로 자신의 삶에서 부르심을 따라간 여러 청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계시는 아웃 오브 보트의 대표이신 최용환 강사님께서 퍼스널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이 오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어제 끝났습니다. 여기로 오기 위해서 미리 일주일 동안 잘 이렇게 숙성된 다음에 어제 그 검사를 받고 음성 나와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있는 것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는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혹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밀레니얼 세대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다가갔는데요. 제가 여기 그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 한다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이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현재 81년생부터 96년생 보통 MZ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MZ 세대는 이제 96년생 이후부터 00년 그 이후 세대까지 우리 청년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그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현재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인스타그램 쉽게 도태되거나 내지는 경쟁 사회에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좋아요. 보통 기업 강연하다 보면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데 항상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잘 나오네요. 네. 오늘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그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그 저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는 사는 곳이 뉴욕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근데 한 달 전에는 케냐 그 출장이었어요. 케냐 있었고, 근데 두 달 전에는 프랑스 파리 출장이었어요. 파리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해외파, 유학 교포 출신인가 보다 싶지만 저는 항상 저를 이야기할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지방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부산이라는 지방에 그 부산에 또 용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부산 사람들도 용도 사람들은 부산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이제 낙후된 곳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 용도 딱 검색하면 나오는 그 이미지예요. 여기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대학만큼은 이좀 지방을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 불리는 수도권이라는 데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고 쭉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용도라는 섬은 벗어났습니다. 경상남도, 부산은 벗어났는데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5년밖에 안 된 그 신생대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신생대학교였냐면 산이 있으면 산 중간에 급하게 지어졌어요. 급하게 지어져가지고 그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부산에서 시외버스 타고 포항 간 다음에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내리면 시내버스를 타고 포항 끝까지 가요. 간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스쿨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산을 올라가요. 뚝 내리면 거기 학교라는 거예요. 이번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학교 갔을 때 생각을 했어요. 와, 공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이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학교에 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그 학교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그 학교의 슬로건인데 문제는 그 학교가 요즘 말로 너무 핵진지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 슬로건이. 그래서 수업 들어가면 교수님마다 다 이야기하고 1학년, 2학년은 정말 산 중간에 학교가 있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의무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거든요. 기숙사 큰 유리문에 이거 쓰여져 있어요. 이 문구가. 근데 그 큰 유리문을 딱 열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층간 계단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 방문 열면 그 이제 2층 침대에 다 이렇게 누워도 쓰여져 있고 침대 옆에서 쓰여져 있고 책상에 앉아도 그 책상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왜? 나 혼자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가 부담스러웠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육의 힘은 아시죠? 1년, 2년, 3년, 4년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세뇌를 당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래, 내가 이 지방대학교 여기만 졸업해봐라. 내가 이 시골만 벗어나면 뭔가 이 부조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세상을 내가 진짜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민권자여가지고 늦게 갔어요. 그래서 24살, 5살 나이 때 시험을 쳐서 육군 장교로 들어갑니다. 육군 장교 후보생인데 여러분 지금 군생활이 1년 6개월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때 제 군생활 4년이었어요. 장교로 제가 4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때는 그냥 젊어서 갔더랬습니다. 근데 4년이다 보니까 8개월만 훈련을 받아요. 훈련 기간이 8개월이야. 근데 앞에 4개월은 군사훈련이고 뒤에는 병가훈련이거든요. 근데 군사훈련 처음 받아보는데 가만 보니까 4개월 동안 군사훈련 잘 받아서 성적이 좋으면 좋은 부대로 자신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걸었어요. 예, 기도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주말마다 막 그런 군사 작전 시험, 무기 명칭 정말 생소한 것들 시험 보거든요. 달달달 외웠어요. 얼마만큼 달달달 외웠냐면 책 교재가 있는데 군인들은 매일 밤 10시에 자야 되거든요. 그럼 10시에 딱 잠자는 척 하다가 10분, 15분 뒤에 몰래 일어나요. 책 들고 화장실 가는 거야. 왜? 유일하게 불빛이 나오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 불빛 보면서 그걸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태어난 곳도 지방, 대학도 지방, 군대만큼은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보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 갔는데 군대 전역하면 29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군대만큼도 이상한 뭐 전방이나 지방 같은 데 가면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0대, 20대 옛날 말인데 인싸 아싸 아시죠? 너무 아웃사이더 인생을 10년, 20년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 진짜 이번 생에는 정말 끝장인데 군대만큼은 진짜 인싸, 메인스트림 주류로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육군에서 인싸 주류가 어디였겠어요? 육군본부나 국방부 이런 어떤 헤드쿼터 이런 본부 쪽으로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는 장교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야 돼. 그런데 체력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조건도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었는데 옆에 보니까 막 이렇게 한국 체대 출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조금 체형도 왜소하고 운동신경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 제 옆에 키 거의 한 187? 뭐 어깨가 막 너무 넓어. 그리고 뭐 몸이 너무 좋아. 물어봤더니 한국 국가대표 조정 선수예요. 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좀 부탁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걸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잘해도 너만큼 안 되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나를 좀 특훈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정확히 3개월 동안 저를 죽지 않을 만큼 특훈을 시켜줬거든요. 열심히 그 친구 따라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교 처음 들어갔을 때 체력 등급이 3등급이거든요. 낮은 등급이에요. 딱 턱걸이 하는 수준의 등급인데 3개월 뒤에 체력 등급 뭐가 나온지 아세요? 1급도 아니고 특급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정말 훈련을 너무 잘 시켜줘가지고 그때 처음 제 배에 왕자가 생긴 걸 처음 본 거예요. 정확히 한 4개월 보고 사라졌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4개월이 다가왔을 때 1000명의 장교 후보생이 있었거든요. 1000명의 장교 후보생 중에 말도 안 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에 어마어마한 좋은 성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적이면 내가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내가 원하는 곳 다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 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각 부대를 가는 걸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진짜 너무 운이 없었던 게 작년에 제가 들어가기 작년에 약간 높으신 분 자제들에게 약간 좋은 점수를 주는 게 비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게 뭐냐, 그냥 컴퓨터로 투명하게 돌려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기억나는 게 그때 군부대가 앞으로 3년 넘는 군생활이 결정되는 군부대가 결정이 될 때 10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을 이렇게 강단에 다 앉힌 다음에 훈육 장교님이 컴퓨터, 랩탑, 노트북을 들고 딱 올라오신 다음에 스크린을 띄워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컴퓨터에 그냥 아무 숫자 넣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계산해서 여러분들 부대가 결정될 거예요. 이거 아주 투명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쭉 하게 되는데 모든 장교 후보생들이 긴장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분에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3년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긴장하면서 그 앞에 스크린을 볼 때 저는 고개 숙이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겠느냐.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다라는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챕터의 첫 문장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청년들아, 너는 청년의 때에 다 모르겠고 딱 한 가지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해봤거든요. 저 앞에 노트북이 계산을 하는데 저 노트북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을까? 빌 게이츠가 만들었나? 그러면 그 빌 게이츠를 누가 창조했을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의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스크린을 보면 믿음이 없는 행동이야. 그래서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잘 특훈시켜줬던 그 동기 후보생이 저를 툭툭 치더니 야, 지금 제 이름이 스크린에 나온대요.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스크린을 딱 봤는데 스크린 오른쪽에 진짜 조그맣게 제 이름이 툭툭툭 올라가는데 옆에 부대 이름이 결정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DMZ라고 아세요? 네, 그 비무장지대인데 비무장지대를 작전 총괄 경계하는 GOP 일반 전초부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부대에 발령이 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요즘 말로 그 멘붕이라고 멘탈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밤 10시마다 그 점호라고 이렇게 잠자는 곳 앞에서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훈육 장교님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데 제가 그날 너무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짝다리 짚고 땅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진짜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훈육 장교님이 들어오신 줄도 몰랐어요. 모든 동기생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장교님이 샤우팅을 네가 정신 있는 거야. 지금 훈련 마지막이라고 개기는 거야. 확 소리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를 특훈시켜줬던 한국 국가대표 조정 선수 딱 손을 들더니 훈육 장교님 옆에 있는 처형한 장교 후보생 DMZ GOP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훈육 장교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까 소리친 거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다 이제 흩어지는데 다음 주까지 너는 이제 누워서 조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리시는데 다 웃는데 저만 그냥 혼자 어떻게 남의 인생을 가지고 저렇게 놀릴 수 있지? 라는 왜냐하면 진지했으니까 이건 내 인생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자, 최전방을 갔어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참 크구나.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해서 일단 자래요. 잤는데 저기 거의 60년 가까이 된 그냥 저기 BOK라고 장교 숙소 있거든요. 예, 거기서 자고 아침에 눈 떠서 문 열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문 열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 북한인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런 경험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장교다 보니까 핸드폰이랑 저희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보시면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여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는 게 다 북한이에요. 예, 북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장을 보시면 겨울에 이제 눈이 이제 어깨 높이만큼 쌓이고 이게 발열 조끼를 입어야지만 경계 근무를 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인증샷이에요. 네, 네, 찍고 있고, 그리고 해가 지는 북한의 모습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사람이 자연을 안 건드리면 하나님 최초 창조하신 모습이 이거구나 할 정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게 정확히 일주일만 아름답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여기 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난 핸드폰으로 세상과 소통해야지 군인이라고 절대 도태되거나 세상과 동떨어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여기 가니까 핸드폰이 안 터져요. 앞에는 북한, 왼쪽 오른쪽은 마인, MINE. 혹시 마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지뢰지대 처음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렇게 지뢰를 딱 던져놔서 이게 항상 다니는 길만 다녔어야 됐고 뒤에는 민통선. 민통선은 무슨 뜻입니까? 민간인 통제 구역선이래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당연히 와이파이나 LTE, 3G는 꿈도 못 꾸죠. 그냥 세상과 고립된 곳에 있으니까 너무 갑갑했는데 진짜 힘든 게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나름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있어요. 당연한 거. 그게 뭐냐면 가라로 해. 가라가 이제 일본어로 가짜로 해. 그리고 그냥 했다고 해. 군대에서 꿈을 가질 생각 마. 그리고 밑에 애들 잘해주면 기어 올라. 내지는 줄 잘해서 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질을 잘해야 돼. 또 시작해서 대충 하다 전역해. 야 너 혼자 그런다 뭐 바뀔 것 같아? 이런 말들인데 이거 종합해 보면 뭐냐면 원래 그런 거야.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원래 그런 거야. 이거 조금 바꾸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야 가만히 있어. 원래 그런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하면 딱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거고 어디 가든 부딪히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어제까지 하던 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 거를 다 부정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청년의 때 비전, 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은 저예요. 하나님 일단 저부터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참 군대에 있다 보면 아무리 밥을 맛있게 줘도 배가 고프고 따뜻한 이불이 있어도 춥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공핍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일단 저부터 살려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교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병사 군인 친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살, 21살, 22살 친구들을 제가 주로 그 상담, 면담을 제가 처음에 맡아서 했어요. 맡아서 하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바프 찍으시나요? 그 바디 프로필 많이 찍잖아요. 예, 그 당시 때도 애들이 몸이 너무 좋아. 그리고 원래 좀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들을 전방으로 보내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다 크고 다 튼튼한데 문제는 이 친구들을 10분, 20분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속이 다 문드러져 있어. 왜 이렇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아파. 근데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제가 다녔던 군대는 그 보스턴에서 온 아이비리그 출신의 학생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그리고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개인 기록이 상담하기 전에 오거든요. 봤는데 어떤 친구가 들어왔는데 엄마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한 지방의 진짜 유명한 나이트클럽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 번 바뀐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가 평소 살았던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살아온 정말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오는데 문제는 다 아파. 특별히 뭐 어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데 다닌다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힘내, 아프니까 청춘이야, 뭐 위로성의 그런 메시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너무 휘발성이 강한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하다 보니까 지금 미래가 불안한데 그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약간 인생 대학,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뚱 하게 됩니다. 정말 엉뚱하게. 제가 나름 상상 속에 대학을 세운 거예요. 대학의 각 수업들 있잖아요. 학과들. 제가 마음껏 만듭니다. 리더십 학과, 뭐 경제학과, 그다음에 어떤 외국어 잘하는 학과, 그래서 수십 개의 수업들을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배워야 되는 노하우들을 쭉 수업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상상 속이니까 교수를 혼자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 학과에는 지이코레 회장하시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채욱 회장님을 딱 교수로 임명해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이 현재 11년인가 연속 전 세계 공항 1위거든요. 비즈니스 업계에서 리더십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채욱 회장님이셨어요. 적어도 내가 세운 대학에 예전에 이 청년들을 리더십을 가르쳐줄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 교수님이 되어야지 딱 하고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글로벌 수업에는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한국계 분이세요. 데이빌 리 교수. 그 다음에 미국 서부로 가면 여러분
미국의 아시아인 출신의 최초 상원의원이 중국계도 아니고 일본계도 아니고 정말 조그마한 우리 한국계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폴신 상원의원. 백인이 90%인 데서 상원인이 돼서 사선까지 한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확 하고 그 당시 때 또 뭐 긍정의 힘 이런 게 전 세계에 너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져야지. 그래서 그 Your Best Life라는 책을 지은 그 외국인 교수 조엘 오스틴도 넣고 뭐 외국어 잘하는 법인은 CIA 7개 언어한 특수 요원부대에서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상 속이니까 마음껏 임명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 인맥을 넓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뢰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1대1로 만나면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신뢰는 가만 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신뢰란 말이야 이런 것이야라고 수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원래 선천적인 건가? 후천적으로 만약 배울 수 있다면 누구한테 배워야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가 최전방에서 저기 딱 갔는데 우리 군인 친구들 중에 너무 잘생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장혁이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장혁이 같이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장혁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장교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편한 말을 쓰고 그분은 저에게 존댓말을 쓰셨어요. 장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밤샘 근무를 하는데 제가 밤을 새면 병사가 보조 근무를 함께 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밤샐 때마다 장혁이 함께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무 설 때 해가 지면 그 상황실, 사무실에 있다가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저는 온갖 연예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강원도 최전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무슨 서울 압구정 청담동이 아니에요.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 그 친구를 통해서 쭉 듣는데 재밌는 게 젊은 영화 배우들이 스캔들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선배 영화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배우가 있대요. 궁금한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배우 안성기 씨 아세요? 안성기 씨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 TV 세대거든요. 약간 어쩔 TV 할 때 그 TV인데 그 TV 세대 때 광고를 제가 어릴 때 볼 때 항상 안성기 씨가 이렇게 약간 커피 광고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커피를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이렇게 얼굴에 써 있거든요. 신뢰 이렇게. 그래서 궁금한 게 대중하고의 어떤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도 신뢰인데 그 빡빡하다라는 일터 현장 그리고 그 온갖 경쟁이 난무하는 그 연예계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신뢰라는 수업은 배우 안성기 씨가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교수 라인업을 쭉 만든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제가 교수 초빙 편지를 썼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최전방이다 보니까 그 편지지를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장교인데도. 그래서 내가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종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군인들은 영양 보충 때문에 매일 아침 우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유곽을 가만히 보니까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가 됐어요. 맞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잘라서 펼쳐서 말리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밖에는 강원도 축구부 우유라 써 있는데 안에는 우유 담던 통이니까 흰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 적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 인터넷 안 돼요. 핸드폰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육각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그 당시 때 우육각에다 편지 적었다고 대학교 이름도 우육각 대학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혼자 진지했냐면요. 대학 엠블렘, 로고도 그때 혼자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스크린 우육각 대학. 그래서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이 대학의 교수님 되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세요. 바쁘실 테니까. 20분만 저를 만나주시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이 주제는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주세요라고 제가 한 장, 2장 열심히 적었는데 갑자기 평소 친했던 우리 군인 친구들이 저를 살짝 피하는 느낌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대대장님이라고 부대 리더분이 계시거든요. 그 어느 날 새벽 순찰을 조금 일찍 끝내고 그 상황실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 제가 약간 연애 편지 이런 거 정리하시고 막 신나셔가지고 야 스탑 하더니 막 오시더니 이걸 딱 뺏어서 보세요. 막 신나하시면서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큰일 났다, 혼나겠다 해서 딱 그리고 그분 표정을 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안 잊혀지는 게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보시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다, 나를 만나달라 이런 거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하고 쭉 있는데 그때 그 대대장님 리더분께서 가만히 그걸 보시더니 그 큰 손으로 제 이렇게 등을 두드리셨어요. 최영환 장교 훌륭하대요. 훌륭하대요. 이거 열심히 하래요. 대신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할 거 있는데 너가 여기서 자살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안한 거예요. 초임 장교가 한 명 왔는데 자꾸 자기 대학 총장이라고 그러고 뭔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장교들 회의하는데 대대장님이 제 위에 다 선배들 장교님들인데 막 화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초임 장교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말이야 하면서 막 혼내시면서 이제부터 얘 우유곽에 편지 걸 때 아무도 방해하지 마 이러셔가지고 그때 제가 별명이 관장이었어요. 관심 장교라고 관심과 사랑을 마음껏 받는 장교여서 그때 그 우유곽에 편지 적을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나고 틈만 나면 적었어요. 우유곽에다가 10장, 20장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70장, 80장, 100장 넘게 적었거든요. 제가 이 말하면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 편지지 모아서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거 이삭 토스트가 유명한데 그 전에 석봉 토스트라고 있었거든요. 토스트로 연매출 100억을 찍으신, 그러면서 그 아이들 교육에 관심 많으신 너무 멋진 CEO 분을 제가 만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는데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군 생활을 4년 했는데 2년은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나머지 2년은 정말 신기하죠. 육군본부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그 육군본부로 가는 날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장교 후보생 때 훈련 받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떼쓰면서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 무조건 육군본부 국방부 아니면 안 갑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작은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육군본부에서 국방부 가서 한 프로젝트가 너무 잘 끝나서 제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육군 참모차장님, 별 3개 장군님이 저랑 함께 그 프로젝트를 준비한 사람들을 국방회관에 식사 초대하셨어요. 처음으로 국방회관을 가봤어요. 용 2마리가 딱 그려져 있는 식당인데 거기서 별 3개 장군님과 밥을 먹는데 문제는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도 이렇게 너무 높은 분이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정말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밥만 먹는 거예요. 장군님께서 그나마 장교인 저한테 야 이러시더니 너 군대 들어와서 어디서 군생활 먼저 했네요. 그래서 제가 최전방 GOP 이야기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야 나도 20대 때 거기서 엄청 고생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야 너는 그 최전방 GOP에서 도대체 뭐 했냐? 어떤 역할을 했냐? 하길래 저는 거기서 우유곽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 도대체 뭐네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대학교입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또 열심히 했더니 그분이 들으시면서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신이 도와줄 게 없네요. 순간 탁 하더니 참모차장님 제가 다음 주면 전역을 하는데 참모차장님께 저녁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뭐 받고 싶은데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모차장님이 써주셨어요. 누구누구 회장님께 지금 전역하는 최영환 장교를 육군 참모차장인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 60만 군인들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한민구 장군대도 육군 본부직인 딱 그래서 원본을 저한테 주시더니 앞에 회장님 이름만 마음껏 바꿔서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 선물을 추천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이후로 그 한민구 장군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계속 약간 뉴스에 종종 나오시거든요. 볼 때마다 막 응원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 정권 때인가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장군님이 그 위관급 낮은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 2개였거든요. 중이 관심을 그렇게 호의를 안 베풀어 주시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분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군대를 전역했어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출판사 1위부터 10위까지 쭉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제가 그 10군데 출판사에 우육각 대학 책 출판 제안서를 보냅니다. 나는 이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서 인생 노하우를 쫙 인터뷰한 다음에 그 모든 걸 엮은 인생 대학 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관심 있는 출판사 연락 주시오. 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3주 지났는데 와, 한국의 경제경영도서 판매율 1위인 굉장히 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편집장님이 채용하신가요? 맞습니다. 어우, 채용하 씨 여기 지금 제안서 보니까 여기 그 유명하신 분들 와, 이분들 다 만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직 그 편지도 안 보냈습니다 하니까 편집장님이 그러면 편지 보내고 나서 그분들이 실제로 만나 주시고 나서 그분들이 만나 주신 다음에 지금 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내도 됩니다라는 동의서까지 받으면 우리 출판사가 그 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편지지를 다 모은 다음에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지가 가는 곳마다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이채욱 회장님 집 주소가 인터넷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고 대신 그 회장 비서실, 홍보실 이런 성격의 주소만 있어서 일단 비서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딱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 보냈어요. 그 편지들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언급한 분들을 전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우 안성기 씨도 만났고요. 이분이 세계무역센터의 수석부총재 데이빗 리도 만났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인데 저는 그 경호원이 11명 있었거든요. 그 뚫고 들어가서 20분 저한테 시간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 되게 좋아하는 게 그 유명한 사람이 현재 지금 강원도 축협우유 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육각을 들고 있어요. 이분이 폴슨 상원의원입니다. 이분이 고 인천국제공항 이채욱 회장님이세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분 만나기 몇 주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핸드폰으로. 받으니까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시간 되냐 무조건 됩니다 하니까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 너무 바쁘신데 딱 20분 시간 내셨다고 정확히 시간 지키셔서 20분 오시고 20분 인터뷰하시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딱 된 거예요. 제가 그날 2시간 일찍 갔어요. 근데 너무 일찍 가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또 청사 앞에서 1시간 기다렸어요. 그다음에 딱 들어간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할 때 질문 리스트를 쫙 달달달 외웠어요. 왜냐하면 20분 동안 최대한의 효과적인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시간 맞춰 들어갔거든요. 2시간 인터뷰였습니다. 비서분이 불안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뒤에 회의가 2개가 있으셨거든요. 막 비서분이 들어오시는데 회장님이 뒤에 회의 다 미루래요. 자신은 청년한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대. 여러분 혹시 옛날 표현인데 흙수저 금수저라는 표현 아세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셨는데 저도 그 인터뷰하면서 알았어요.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실 노하우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막 녹음해서 듣고 막 정리해서 듣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육각 대한 책이 결국 출판하게 되었어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 한국의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가 선정한 오늘의 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막 알려주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났나? 어느 날 이메일을 보는데 이메일 제목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인 거예요. 이게 뭐지? 약간 불안한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딱 클릭해서 봤더니 한국의 21살 남자 대학생, 남대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OECD 국가 중에서 20대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50대 자살률 1위도 대한민국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은 20대부터 50대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울증 관련된 OECD 국가에서 넘버원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의지와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플까? 청년들이 아프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울할까? 근데 그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넘어져서 인생을 끝내야겠다, 난 자살해야겠다 하고 혼자 자취방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책상 앞에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자. 내가 자살하면 부모님이 시신을 수습하러 올 텐데 그때 자기가 미납한 책을 부모님이 학교 가서 반납하는 거는 약간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결하자 해가지고 그 도서관에 책 들고 반납하려고 간 거예요, 학교. 그리고 반납하고 나오는 길에 그 도서관 입구에 그 신간 베스트셀러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제 책을 본 거예요. 그 친구 표현으로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대요. 보면 조금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그 책을 펼쳤는데 저희 그 우익학대학 교수님 중에 그 이마고 심리학 그 최초 한국 분이신데 박사님 계시거든요. 예,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젊었을 때 자살을 3번 시도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쭉 이렇게 하는데 그 인터뷰 끝날 때 제가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근데 이거 너무 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책으로 공개돼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교수님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분명 제 이야기로 위로받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게 공유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 남대생이 본 거예요. 보고 책을 덮고 결정했대요. 다시 살기로. 출판사에 전화한 거예요. 이 최영환 작가 좀 만나게 달라. 난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 출판사에서 그 작가의 개인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발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달라. 난 진짜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을 보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순간 찡하면서 그 4년 전에 최전방에서 하나님 저 사람 살리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시죠? 일단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기적으로 되게 기도했던 제목 다 듣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책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이 책을 낸 다음에 어떤 뭐 국제기구 가서 그 저기 발표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진짜 군대 때 모아뒀던 월급, 그 다음에 퇴직금, 진짜 요즘 말로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제가 4개월 동안 이 우익학대학 교수님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 4개월 동안 그 세계 일주를 한 바퀴 돌거든요. 네. 그때 유튜브가 있었다면 제가 거의 빠니보틀 같은 거의 그 수준에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혼자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일 먼저 세상을 이렇게 그 지역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한인교회 이런 데를 찾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다 보면 그 저기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만나면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당신은 왜 런던에 있나요? 당신은 뭐 파리에서 일하나요? 공부하나요? 왜 있나요? 막 이야기하면 와, 그 단순한 질문에 너무 멋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 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멋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와, 이 친구들 연결 네트워킹하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뉴욕에 문화예술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그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첼시 소호에서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뭐 없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부터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21명이 작품 팔고 이것저것 팔고 해가지고 돈을 쫙 모아가지고 서부 아프리카로 가서 한 번도 그림을 배우지 못한 저 오지의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쳐주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아예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엠트리, 성경에 나오는 겨자나무, 겨자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엠트리라는 회사를 뉴욕에 세우고 그때 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Brush with Hope, 희망의 브러쉬, 붓질, 그림 그리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쳤거든요.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한테 가서 그림을 가르쳤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이게 아이들이 그림이거든요.
왜 이렇게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까 했는데 그 뉴욕에서 소위 말하는 그 그림 가회 하는 미술가 분이 오셨는데 아프리카 애들과 며칠 함께 그림 그리시더니 아프리카 애들이 뉴욕 애들보다 그림 더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와, 그 뭐지? 했는데 아마 여기 그 한국 도시 사회를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아주 똑똑해서 5살 때부터 이미 그림 그릴 때 외부 시선에 대한 인식이 있대요. 그림 그릴 때 이거 이뻐 보일까? 남들이 보기에 좋을까?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갔던 마을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속에 있는 것과 이 붓에서 표현되는 싱크로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그룹워크 하는 거고, 예, 개인 있게 그리는 것들이고, 애들이 얼마나 자유롭냐면 종이를 안 주면 막 얼굴에다 그래요. 예,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멋졌습니다. 왜 안 될까요? 네, 그 마사이 부족에게 갔는데 예, 마사이 부족에게 그린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그 제 최애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루이라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저희가 마지막 날에 항상 호프,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3가지 줄을 긋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끝이야? 끝이래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 위에 짙은 파란색은 자기의 너무 힘들었던 과거를 뜻한대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보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시고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블루. 중간에 초록색은 지금 그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대요. 자기한테 재밌는 색깔은 초록색이래요. 마지막에 노란색이잖아요. 앞으로의 자기의 밝은 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제목이 My Life, 나의 삶입니다. 이 어린애가 3가지 색깔로 자기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 표현했는데 이거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동네와 그 부족과 그 지역을 보면 너무 가난하고 그 약간 저주가 대물림되는 느낌? 항상 그 아버지들은 알코올 중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가정폭력과 그런 것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여기는 가망이 없는 곳이야 라고 볼 수밖에, 그냥 블루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희망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 무슬림 지역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저희가 만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만나주세요.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루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는 비록 여기는 가망 없어 라고 볼지언정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심어놓은 씨앗들을 봐라. 숨겨진 금은 보화를 봐라. 이거 보라고.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봐라. 이거구나. 딱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좋다로 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메시지들을 들고 가자. 세상이 알아야 된다. 어디로? 뉴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다 들고 뉴욕으로 와가지고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회 포스터예요. 전시회 그거 있잖아요. 불쌍한 아프리카 애들 그림 보러 오세요가 아닌, 우리는 비록 그렇게 볼지언정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꿈틀거리는지 그 희망을 보러 오세요였는데, 저희가 진짜 너무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은데 기적적으로 뉴욕 첼시에 좋은 갤러리를 일주일 동안 저희가 대여하게 됐고, 거기서 전시회 열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입소문도 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뉴요커들이 오히려 hopeless,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공허해요. 근데 전시회 왔는데 저 멀리 어떻게 보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의 그림이 다, 저희 슬픈 그림 하나도 없거든요. 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비주얼 메시지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
마음을 막 두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림 보면서 울어요. 슬픈 그림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저희 갤러리에 들어오면 배경음악도 굉장히 신나는 우리 아프리카 토속 음악이거든요. 근데 보면서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거 예배구나. 우리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시에 갤러리가 오픈하면 9시에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그 갤러리에 손을 잡고 동그랗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먼저 이 갤러리 장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여기에 관람객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예배하게 해주세요. 교회 문턱이 높아서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한 사람들 이 갤러리로 옵니다. 네, 그때 이 오는 관람객들이 주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 그리고 그 공허했던 어려웠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가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여기 혹시 기회가 되셔서 뉴욕 첼시나 이런 데 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절대 왠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것 같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그리고 이 맨하탄 중심인 첼시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저희들의 그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저희 그 프로그램 임팩트들이 있는데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네, 우리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네. 혹시 또 안 넘어가네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화면 고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뉴욕에서 10몇 년째 비영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해요. 후원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후원이 이루어져요. 아프리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거, 의료 혜택, 쉬운 이런 후원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해요 하면 쉽지가 않아요. 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급하진 않은 것 같은 걸부터 시작해서 그 편견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30분, 40분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나 할 기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런 후원 작업은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다가 그냥 도와주세요라는 1.0 버전이 있다면 뭔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2.0 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면 그 미국의 일반 회사들, 영리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미국의 가장 큰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함께 저희가 그 가방에 나오게, 가방 토트백 이런데 아프리카의 그림들을 저기 프린팅해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루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냥 판매한 게 아니라 그 제품 옆에 다 메시지를 적었어요. 어떤 아이가 그렸고 어떤 메시지로 그렸고, 그리고 이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금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쫙 적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게 한 달 만에 다 솔드아웃, 완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 회사에서, 패션 회사에서 너무 재밌다고 우리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163개 매장에 그 티셔츠에 그래서 동시 런칭을 했거든요. 심지어 런칭 쇼를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매장에 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 한쪽 부스를 빌려가지고 아이들 전시회와 함께 옷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넘겨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니 그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그 전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아이고 이 다음 장. 네, 제가 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장.
네, 그 저희가 그 워낙 작은 기관이라서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그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연락하면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그 우리 함께하는 회사에서 와달라고 하니까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해시태그 M3, 해시태그 for Africa에서 저희 기관이 이 미국 사회에 그 알려지는 경험을 또 너무 감사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예, 동일하게 메시지를 다 적고, 예, 다음 장, 예, 다음 장. 예, 이거 너무 좋은 게 미국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공동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당신들의 기관을 응원합니다 해서 보내셨는데 찡한 거예요. 네, 다음 장. 네, 이것도 결국 다 그 완판 솔드아웃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네, 그리고 그 케냐에 있는 가장 큰 교육대학교와 함께 저희들이 커리큘럼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안에 이제는 케냐 공교육의 모든 학교, 공립학교에 그 미술 교육이 들어가는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에는 너무나 선한 메시지들과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아프리카 땅에 잘 흘러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제 현재 이때까지 했던 과거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런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다 보니까 와, 우리만의 브랜드,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뭘 했냐면 그 가방 브랜드를 하나 기획을 하는데 가방의 소재가 무엇이 돼야 될까 하다가 그 리넨이라는 매우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넨이 그 일반 커튼 면, 그 소위 말하는 에코 가방보다 그 만들 때 물을 100분의 1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농약이 필요 없어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리넨을 가장 잘 생산해내는 데가 또 프랑스, 유럽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프랑스로 파리에 가가지고 차를 렌트해서 프랑스 2세 친구한테 부탁해서 통역을 그 친구와 함께 프랑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리넨 공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리넨이 플렉스한 식물에서 아마 저마로 나뉘어지는데 아마는 리넨이고 저마가 우리 한국의 삼배 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차 렌트해서 저기 안동 시골 돌아다니면서 삼배 못이 그 장인들을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프랑스 북부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동양인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동양인 2명이 공장 문을 두드리는데 문제는 함께 통역하러 갔던 친구가 그 저기 파리에서 태어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그 표준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지방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니저랑 연결되고 쭉 있으면서 프랑스의 프랑스 북부 지역이고 다음 장, 저 지역에 170년 된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다 오픈해줘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저 리넨을 다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다음 장. 네. 그리고 이 리넨 천연 재료로 만든 리넨을 보게 되고 저희가 여기랑 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장. 제가 너무 고마워서 마지막에 매니저랑 사진 찍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장. 네. 보시는데 보니까 그 프랑스 아줌마 2명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저기 지방 가게 되면 호텔에서 잠잘 비용이 없으니까 그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농장에서 자거든요. 농장에서 자면 농장 아줌마 아저씨들 만나서 밤에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는 게 그 프랑스 이 지역 지방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뭘까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업률 30%. 거의 그 지방시 부도 수준인 거예요. 너무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쉽지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희가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가방을 300개에서 400개 이상 만들 때마다 그 저기 아줌마 한 명씩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이 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 브랜드가 잘 만들어질수록 지방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가지게 됐냐면 그 프랑스 사회 문제, 네, 그래서 소외된 지방 도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케냐 소외된 빈민 지역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루이 마티스라는 걸 만들게 됐고 다음 장.
네, 저희 아내 라벨지예요.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거를 너무 좋게 잘 만들고 싶은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패션 브랜드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루이비통에서 일하시는 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루이비통의 가방 제작자가 이 전체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퀄리티의 리넨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명품 형식으로 가방이 올해 6월에 런칭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문제는 더 재밌는 게 다음 장 보시면 네, 이게 가방 프로토타입인데 다음 장 네, 안에 이런 라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그 모델을 구해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패션 브랜드니까. 근데 여러분 프랑스 모델 하루도 한 3시간 빌리는데 한국 돈으로 400만 원, 5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감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연락하고 DM 보내고 그냥 그 모델 지망생부터 시작해서 그 인디 밴드 가수 그래서 다 연락하고 지인의 지인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랑스 친구들을 모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촬영하는 친구는 저랑 같이 그 팔레스타인을 갔던 깨롤리라는 프랑스 친구인데 현재 저기 프랑스의 그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서 주얼리 쪽 포토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 좋은 뜻의 취지로 해서 무료로 이 모든 촬영을 담당하게 됐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예,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네, 이런 자연 파리 근교에 가가지고 다 찍은 거예요. 다음 장. 남자가 매매 이런 식이고 네, 다음 장, 다음 장.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자연에 있는 것 넘어갔네요. 네, 다음 장. 네, 그래서 다음 장까지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브랜드들을 만드는 기획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네, 다음 장. 또 미래를 보시면 다음 장.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아우로포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해 나가고 제가 혹시 몇 시까지 20분까지인가요? 예. 아우로포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뉴욕에서 그 돌아다닐 때 너무 돈이 없어서 저 당시 때 그 뉴욕 지하철이 1.9불 그래서 한 2,200~300원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너무 이제 떨리는 거예요. 그 돈을 쓰기가. 그래서 제가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왕복 그러면 5,000원 정도의 돈이 되니까 그 돈을 내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뉴욕 맨하탄을 그냥 걸어 다녔어요. 보통 가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 그럼 걸어 다녔어요. 그게 원웨이거든요. 편도. 그 왕복이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진짜 6시간에서 7시간 반까지 걷는 거를 제가 그냥 7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문제는 제가 신발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살 만큼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그 신발이 그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드를 하나 사가지고 항상 밑창에 덧 바르는 거예요. 그럼 본드가 이제 24시간 지나면 계속 닳고 본드가 다 닳으면 또 새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더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걷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뉴요커들보다 뉴욕 지리를 잘 알거든요. 워낙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데 계속 걸어 다녀 보면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데가 있고 찐 뉴요커들이 가는 데가 있어요. 보여요. 그럼 제가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신기하다. 왜 저럴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제 동기 친구한테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예, 그 친구가 이제 한 영화관에서 일을 하던 친구인데 그 자기 대표 이사님과 임원진들이 다음 주에 당장 뉴욕으로 저기 출장을 가시는데 투어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들이 뭐 뉴욕 와서 자유 여신상을 보거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런 걸 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뉴욕에서 가장 핫한 건 무엇인가, 유행하는 건 뭐고 뉴요커들이 누리는 게 무엇인가를 가서 보고 배우고 인사이트를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가이드를 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 대표분께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심지어 대표님은 그 뉴욕 대학교 출신이세요. 뉴욕을 너무 잘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 뉴욕을 현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기 거의 하루 가이드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일주일 가이드 하거든요. 네, 놀랍죠. 그만큼 굉장히 센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거의 뭐 무릎 꿇다시피 나한테 맡겨달라. 자신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맡아서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투어 가이드를 쭉 해드려요. 근데 그때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회사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셨는지 명함을 주시고 한국 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다음 달에 바로 한국 가서 연락드렸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네요. 그때 제가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성경에서 가져온 아우로보트,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 보트 밖을 내린 것처럼 선한 가치를 쉐어링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독서 커뮤니티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산악 커뮤니티고, 어떻게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선한 가치 쉐어링 커뮤니티입니다. 하니까 그분이 일단 모르겠고 뭐 그런 거 하면 회사 창단식 이런 거 안 하냐요. 창단식 하면 좋은데 저는 일단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러면 내가 장소 하나 제공해 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여기 메가박스라는 영화관 아세요?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의 삼성동 역삼에 코엑스라고 있는데 코엑스 메가박스에 토요일 날 영화관 하나를 3시간을 그냥 저한테 주셨어요. 필름을 내리고 거기서 그 시사회 저기 그 창단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거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창단식을 준비하다가 그 몇 명이 왔는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그때 올렸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변화시킬 아우로포트라는 커뮤니티 회사를 지금 창단식을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오시라고 했는데 210명이 왔어요. 지금 저희 보시는 분들이 극장에 영화 보려고 줄 서신 게 아니라 그 회사 창단식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음 장. 아우로포트. 다음 장.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꿈꾸는 선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네, 다음 장. 네. 이 커뮤니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각 사람이 선한 가치를 가장 잘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커뮤니티인 거예요. 이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 700명의 멤버십이 20, 30대들이 꿈을 가지고 계속 밍글되고 있어요. 너무 제가 가슴 뛰어하고 좋아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다음 장. 이런 클래스도 열고요. 다음 장. 제가 지방 출신이잖아요. 근데 미국이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뉴욕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멋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에 할 수가 없을까 해서 제가 뉴욕과 실리콘밸리에서 그 나름 성공한 사람들 내지는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마음속에 따뜻한 하트가 있는 사람들, 나누기를 원하고 좋은 멘토, 형, 누나, 언니가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을 30명을 섭외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통 그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도 Hi there 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Hi there 닷코. 그래서 사람이 그 누구든지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 이러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이틀 전에 런칭했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런 좋은 창업자들이 함께하게 되고, 다음 장. 하이데어 서비스는 저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만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냐면 사람은 단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야기와 밸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밥 한 끼도 못 먹는 저 아프리카의 어떤 한 아이도 그 안에 꿈틀거리는 가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1대1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 거예요. 다음 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1, 2, 3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한 게 여기 계신 쪽에 90%가 다 크리스천 분들이세요. 너무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당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처음 베타 버전에 좋은 사람들 만난다는 취지로 이렇게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저는 연세 창업가처럼 여러 가지 꿈을 가지면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돈은 지질이 없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함께 꿈꾸는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꿈꾸는 사람들과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시간의 태엽을 돌려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야, 너 그냥 군인. 그리고 최전방. 야, 거기는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네?
야,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역하는 거야. 원래 군인은 그런 거야. 과장하는 게 아니라 난 너의 현 주소, 그냥 현실을 알아야지 사람이 되니까 그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야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당시 때 우유가게 편지 쓸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뉴욕으로 갔습니다. 야, 너는 영어도 원어민이 아니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네, 이거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예요. 어떤 변호사분께서 너는 부끄러운지 모르는구나. 야,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 그게 너의 현 주소고 너의 아이덴티티야. 절대 너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아야지 네가 잘 대처할 수 있잖아.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되잖아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때 그 문화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넘어갈 생각을 못했을 거야. 야, 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첼시에서 혼자 갤러리를 하겠다는 거냐?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야, 여기는 원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적그리스도들이 훨씬 많은 곳이야. 야,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야 했다면 저는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갤러리를 열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아이덴티티 녹여져 있어요. 자, 저는 익산에 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학생일 수도 있고 취준생일 수도 있고 내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고 반복되는 일상에 어느 정도 지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사명이었잖아요.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일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그걸 더 만들어가든 키워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거를 함께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낳으신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몰라요. 제가 우유가게 편지 걸 때 우리 부모님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발 그딴 거 집어치우고 군대 갔으면 철 좀 들어라. 그런데 몰라요. 근데 그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나 봐요.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너희는 네 친구를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해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뼛속부터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빠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부모 잃은 고아처럼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들이 어디 가든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이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대 앗아갈 수 없는 아이덴티티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시사 어느 곳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 그 곳이 변하고 저주가 흐르는 곳이 끊기고 메마른 곳에 샘물이 넘쳐나는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